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방과 후 도루가 왜 잘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없어 보이는 마오리에게 갑자기 고백한 걸까? 당시에 나는 그 이불을 계속 지울 수 없었다.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지키기 위한 벌칙 게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게 다행일 듯. 헷갈린다.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루의 성품을 몰랐던 때나 고백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분명 도루를 싫어했을 것이다. 마오리에게도 빨리 도루와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충고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오리는 그때 이미 도루가 벌칙 게임으로 고백한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자신에게 호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행성 기억상실증 상태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건부로 고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었다. 도루에게는 도루의 사정이 있었고 마오리에게는 마오리의 생각이 있었다. 마오리는 자기가 멋대로 시작한 이 일로 나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그러한 경위로 나는 처음에 도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마오리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 데는 나의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마오리와 달리 나는 누구하고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나는 사람이 무서웠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실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언어나 표정마저 손쉽게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특정한 사람 외에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대신 한번 친해지겠다고 결정한 사람과는 철저히 친해지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내게 그 대상은 마오리였다. 마오리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마오리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냉담해 보이는 내게 마오리는 말을 편하게 걸어주었고 어느새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순수하게 마오리를 존경했다. 그 애는 진정한 의미의 노력가였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수업시간 중에 가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반 아이들 중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것이다. 마오리가 펜을 쥐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든 곳이라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오리는 실력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손가락에 굳은 살이 계속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던 것이었다. 다만 마오리가 꾸준히 노력했던 건 기억장애가 생기기 전까지였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서 마오리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되었다. 온종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은 기억으로 축적되지 않고 다음날이면 전부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는 것은 지식뿐이 아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마저
잠이 들면 잊어버린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오리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래도 마오리는 긍정적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정한 장애이자 특례에 의해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에도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 편이 휴학이나 퇴학을 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삶에는 당연히 고충이 따른다.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상태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젠가 마오리는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오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미래를 빼앗긴 심정이었을 것이다. 기억장애가 있는 한 아무것도 쌓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밤에 자고 나면 초기화되고 마니까. 그런 마오리의 슬픔을 잠재워준 사람이 바로 도루였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마오리를 좋아할 리 없는 도루였다. 가짜여도 상관없이 도루는 연인으로서 계속 마오리 옆에 있었다. 줄곧 곁에 있어 주었다. 마오리의 부모님도 나도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계속 마오리 곁에서 함께 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절친이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연인이라면 내일의 희노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언제부터인가 도르는 마오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마오리가 비밀로 하고 있었던 기억장애를 알면서도 마오리는 그날그날의 일과 노트와 수첩에 기록해서 기억을 보관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적혀 있었다. 마오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을 안 도르는 마오리가 쓰는 일기를 즐거운 내용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오리가 그 일기를 보고 용기 낼 수 있게, 하루가 절망으로 뒤덮이지 않게. 도르는 매일의 마오리를 필사적으로 즐겁게 해주었다. 마오리는 도르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애를 하면서 도루가 달라지고 기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마오리마저 달라가는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아니, 그 표현은 맞지 않을지 모른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책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